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2차 시입니다. 지난 1차 시에는 생애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여러분의 신체 건강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체 건강 관리는 3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무엇인지, 다음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삶의 질을 구성하는 3가지 건강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신체 건강이 저하되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죠. 노인 삶의 만족도에 따른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즉,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은 노년기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감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건강이 높은 분일수록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며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적 건강은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건강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활발한 노인들은 더 큰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나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노인 삶의 만족도에 따른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연령과 건강 평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잘 관리할수록 노년기의 삶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건강 유지입니다. 은퇴 후에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건강입니다. 퇴직 후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공허함과 우울감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건강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변화와 건강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므로 규칙적인 하루 계획을 세우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며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이에 맞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2%입니다. 한마디로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불과 몇 년 후인 2070년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우리는 83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 즉 건강수명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평균 17.3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약 10년 이상을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남은 인생의 10년 이상을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보내야 한다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질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변한다라는 말, 정말 실감 나시죠?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근육 및 골격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엔 가뿐히 들던 짐도 이제는 버겁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골밀도가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골절 위험이 증가하죠. 특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이 쑤신다는 말, 바로 관절의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퇴화하면서 등이 굽거나 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와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체형 변화와 움직임의 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제한되고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일상적인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죠.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움직일 수 없듯 심혈관 건강은 우리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노화로 인한 심혈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심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장 용적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심장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데요. 이는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피곤하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심장 변화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혈관의 변화입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좁아진 혈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고혈압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박수와 혈압의 변화입니다. 기본 심박수는 감소하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는 반면 이완기 혈압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액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 응고 능력이 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이는 혈전, 피떡 형성을 유발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심박수와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능력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산책이 쉬웠는데 요즘은 숨이 차다라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체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의 기능 저하로 인해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뇌졸중 이 모든 것들이 노화와 관련된 심혈관계 변화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주 2, 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심혈관 문제를 발견하면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혈관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호흡기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호흡기의 변화는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호흡기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의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호흡기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폐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의 용적이 줄어들고 폐를 확장시키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또한 기관지의 구조도 변화하여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깊은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며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숨이 차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폐 기능의 변화입니다.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폐의 확장과 수축 능력이 감소하고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혈액의 교환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기침 반사도 약해져 폐에 쌓인 이물질을 배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가스 교환 능력의 감소입니다. 폐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이 가스 교환 능력이 줄어들어 활동 중 쉽게 피곤해지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됩니다. 면역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폐렴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예방과 조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호흡 효율성을 저하시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운동 능력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의료 체크업을 통해 폐 기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계통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계는 노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음식 섭취와 영양소 흡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강과 식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가 줄어들고 치아 손실이 발생하며 식도의 운동성도 감소해 씹고 삼키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 소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영양소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대장 운동이 감소해 변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과 쓸개도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 지방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장관 질환과 대장암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비타민 B12, D, 칼슘 등의 부족한 영양소도 보충해야 합니다. 소화기계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적절한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가 상담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소화는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건강을 지키는 핵심 방법으로 주요 건강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 골밀도 관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가 120에 80 미만이며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입니다. 혈압은 매일 측정하고 스트레스 관리,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혈당은 공복 시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은 140mg/dL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LDL 100mg/dL 미만, HDL 6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미만을 목표로 운동과 건강한 지방 섭취가 중요합니다. BMI는 정상 범위인 18.5에서 22.9를 유지해야 하며, 과체중은 23에서 24.9, 비만은 25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골밀도는 T스코어 -1.0 이상이 정상이며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근력 운동,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 지표 관리는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운동과 신체 건강은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이 향상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특히 노년기 운동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압 조절과 당뇨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죠. 근육량 유지, 여러분은 근육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운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운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형성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 절주 등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죠. 운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개선하고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며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켜주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쌓고 싶으신가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평등과 존중의 리더십입니다. 권위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차이를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죠. 운동 중 건전한 소통과 적절한 거리 두기도 중요한데 지나친 간섭보다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교육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들은 권위적인 태도가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 환경에서 그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고 존중하는 태도로 건강한 운동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노인들이 영양 섭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의 절반 이상이 영양소 부족 또는 식이 관련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영양 불량 원인으로는 신체적 변화, 만성 질환, 약물 복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 저하, 맛 감소, 식욕 감소 등이 발생하고 만성 질환과 약물이 식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독거노인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 평가 방법으로는 체중 변화 체크가 중요합니다. 1대 3개월 동안 체중이 5% 이상 감소하거나 6개월 이상 10% 이상 감소하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빈혈, 알부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영양 평가와 식사 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의 주요 영양 문제는 신체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기능의 변화와 함께 영양 요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선 영양 부족은 식욕 감소와 소화 흡수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은 식사 습관에 영향을 미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노년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신체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타민 D, B12, 칼슘 등의 결핍은 면역력 저하, 피로감 증가, 골다공증 및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한을 가져오고 출이나 운동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노년기에는 적절한 햇빛 노출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은 탈수, 변비,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 유지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는 특히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하며 이는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영양 상태 평가가 필요합니다. 식사에 충분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시키고 수분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영양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영양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6가지 식품군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단의 중심은 곡류, 과일, 채소군이며 단백질과 우유, 주제품군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지 당류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고 수분 섭취를 강조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식사는 매 끼니마다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색깔별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단백질원을 활용하고 잡곡밥이나 잡채 같은 혼합 요리를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절 식품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식품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나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면 맞춤 식사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양 필요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와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맞춤형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신체 리듬을 맞추고 장 건강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으로 식사 양을 조절하면 체중 관리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활동량 변화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를 조절하고 올바른 식사 계획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관리 세 번째, 운동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맞춤형 운동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신체 상태와 목표에 맞는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주요 운동 분야인 근력 훈련,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을 통해 종합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먼저 근력 훈련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주 2에서 3회의 빈도로 8에서 12회의 반복을 1에서 2세트로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덤벨, 저항밴드,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효과적이고 각 세트는 10에서 15분 동안 집중해서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는 중간 강도로 설정하여 일상에서 체력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과 균형 감각 향상에 아주 유용한데요. 태극권, 요가, 균형 잡기 운동 등을 2대 3회 진행하면서 각 세션은 10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조금씩 어렵게 설정하면 균형이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 훈련,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을 통합하면 근육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균형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액티브 시니어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시니어를 의미합니다. 보통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활동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60대 액티브 시니어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60대의 참여율은 전년 대비 8.4% 상승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10대의 참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 탁구, 배드민턴, 걷기, 헬스 등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크골프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 경제성, 운동 효과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크골프는 간단한 장비와 장소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유연성, 근력,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며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장점 덕분에 파크골프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스포츠 클럽을 활용하면 액티브 시니어들이 효과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년기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체력 증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고 시니어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각 지역 체육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포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면 시니어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더 활기찬 생활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꼭 운동장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체력을 개선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칼로리 소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체중 관리와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안일 역시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나 빨래, 설거지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도 유산소 운동으로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청소를 하면 약 100에서 150 칼로리가 소모되며 이는 추가적인 운동 없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원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 효과를 넘어서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정원 가꾸기는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TV를 보면서 다리 들기, 무릎 당기기와 같은 움직임도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운동들은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촉진되며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지죠. 또한 쇼핑 후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들고 걷는 동안 팔과 다리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활동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챙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개인의 기존 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피하고 체력 수준에 맞춘 운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강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야 하며 과도한 운동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빈도도 개인의 체력에 맞춰 조절해야 하며 너무 자주 또는 너무 힘든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운동 종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좋고 근력 운동은 근육과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시에서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무엇인지, 다음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운동과 건강관리 전략을 통해 체력과 전반적인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차 시에는 정신건강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내가 가장 즐기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그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